시장의 이벤트 집중도가 대단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CES가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서 남긴 메시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메시지에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투자 아이디어들을 이 시간 더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막 미국 CES 다녀오셔서 한국에 도착한 우리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차 적응도 아직 안 되셨다고. 예, 어제 저녁에 도착했기 때문에 네. 되게 비몽사몽한 상태입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생생한 이야기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6일부터 9일까지 쭉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셨어요? 일단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이제는 정말 AI가 없는 곳이 없다. 물론 24년 CES에서도 온디바이스 AI 또는 뭐 엣지 AI라고도 부르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화두였긴 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조금 긴가민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직접 키노트를 함으로써 여기에 쐐기를 박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주가로 봤을 때는 지난 한 주 약세기는 했는데 CES에서 입지를 아주 제대로 확인시켜줬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더라고요. 지금 박 연구원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엔비디아 영향력 안에서 본다면 코스모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 옴니버스 요거 좀 정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에서 엔비디아로 연결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워낙 많았었거든요. 이 두 기술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제 굉장히 뭐 많은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내에서도 코스모스라는 것도 있고 아이작이라는 플랫폼도 있고 뭐 디지털 트윈, 옴니버스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기본적인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가상현실에서 트레이닝을 함으로써 이제 현실 세계에서 드는 비용이랑 시간을 좀 더 절감을 할 수 있다. 약간 요런 이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비가 왔을 때나 눈이 왔을 때 또는 날씨가 짱짱할 때 차가 자율주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전 이제 그 센서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비 오거나 눈 오면은 굉장히 흐려집니다. 이제 이런 거를 디지털 트윈 세상이랑 똑같이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동시에 여러 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루트를 찾고 이 루트대로 현실에서 실행을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걸 이제 로봇에도 적용을 하는 게 이제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종이를 한 장 옮길 때도 종이가 팔랑팔랑 거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얼마나 팔랑팔랑 거리는지 몇 번 팔랑팔랑 거리는지 어디로 팔랑팔랑 거리는지 이런 거를 이제 코스모스라는 가상현실 세계에서 다 파악을 한 뒤에 최적화된 루트로 이 종이를 옮길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이 바로 코스모스 플랫폼입니다. 미래에는 그럼 종이는 팔랑팔랑 거리지 않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최대한 이제 덜 팔랑팔랑 거리게 또는 이제 뭐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세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번의 시뮬레이션을 동시에 이제 가상현실에서 돌려보고 최적의 루트를 뽑아서 이제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가상현실에서의 그 시뮬레이션은 결국은 아주 최적의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답을 찾아내는 데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차 부적응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는데요. 이번에 가셔서 보셨을 때 엔비디아랑 현대차 협력이요. 좀 예상을 하셨나요? 사실 엔비디아 칩은 현대차에 이미 탑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테슬라나 일부 자율주행 업체를 제외를 하면은 대부분 다 엔비디아의 칩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벤츠, BMW, 포드, 뭐 지커 이런 업체들이 지금 다 엔비디아의 오린 플랫폼을 쓰고 있거든요. 예. 현대차도 아무래도 그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아니면 기술 완성도가 조금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나 칩을 조금 같이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하드웨어의 강자인 현대차랑 말씀하신 지금 소프트웨어의 강자인 엔비디아가 만나면 정말 최강의 그림은 어떤 식으로까지 우리가 구현이 가능한가? 어느 정도의 서사를 좀 상상하세요? 사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건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네. 차가 자체적으로 센서로 보고 그다음에 들어있는 프로세서로 판단을 해서 나중에 이제 핸들이나 뭐 엑셀 같은 거를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약간 요런 단계를 레벨 5라고 하는데요. 네. 이 단계는 아직 물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목표로 하고 있는 방향이기는 합니다. 테슬라를 능가할 수도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양 진영으로 나뉩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칩을 쓰는 완성차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진영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차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칩도 자체적으로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네. 그래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이제 테슬라 진영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양분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발전을 좀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이거는 사실 근데 이제 시작한 산업이라서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네. 예, 지금 현황에서는 테슬라와 엔비디아 진영 좀 이렇게 좀 두 갈래로 좀 나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엔비디아가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픽카드 만들던 기업에서 이번에 기조연설에서도 그 역사를 쭉 설명했잖아요. 가죽 자켓 입고 좀 의미 있게 봤는데, 그러면 하드웨어 기업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테슬라와의 양진영을 만들 만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도 또 플랫폼 기업으로도 완전체가 됐다고 보시는지, 엔비디아 좀 재평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사실 원래 엔비디아는 처음부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병합한 기업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AI가 뜨면서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 부각이 받아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불려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원래부터 굉장히 소프트웨어에 집중하던 기업이었다. 실제로 GPU를 처음 이렇게 판매를 했을 때 쿠다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무료로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자들의 거의 뭐 99% 정도는 다 쿠다를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AMD 칩이나 퀄컴 칩을 사용을 하려면, 인텔 칩을 사용을 하려면은 이 쿠다를 사용을 잘 못하게끔 좀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쪽에서도 강자라 불리고 있지만 사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훨씬 더 점유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무궁무진한 발전까지도 기대가 되고, 사실 CES가 우리 시장에 던져준 투자 아이디어는 그 연결고리가 어느 정도이냐만으로도 주가 화답이 됐다. 이렇게 지난 한 주를 평가해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른 주가의 폭은 12% 가깝게 됐습니다. 뭔가 이제 엔비디아의 파트너로서 원래 엔비디아, TSMC, 하이닉스 이 연합체가 아주 단단하잖아요. 이번 CES에서 파트너 사이인 하이닉스의 위상 변화도 좀 체감하셨어요? 오히려 입장이 더 견고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퍼스트 밴더로서의 그 위상을 한 번 더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제가 SK 부스에 갔었는데 네. 이번에 HBM3 16단 모형을 좀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예. 이거는 최초로 공개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최초로 CES에서 공개할 만큼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태고, 엔비디아 내부에서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 방문한 것도 보셨어요? 시간이 겹치지 않아서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네. 궁금했던 게 유리기판을 전시한 것. 그러니까 이번에 액침 냉각도 전시하고 네. 유리기판도 전시하고 SK가 다 했다. 뭐 이렇게 표현가도 많이 하던데요. 그 실제 가보셨을 때 부스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또 어떻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유리기판 전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졌나요? 예, 당연히 이제 그 AI 서버 관련된 그런 부품들이나 이제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프라이빗 부스로 가서 따로 그 CTO 분이 해주시는 연설도 들었었습니다. 오. 근데 마침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뭐 완판됐다, 뭐 판매됐다. 방금 최태원 팔고 회장님, 왔다. 네, 방금 팔고 왔다라는 예.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쪽에 팔았다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샘플 정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SK 앱솔릭스 공장이 풀가동이 돼 있지 않고 파일럿 정도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도 많지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뭐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뭐 다른 칩 메이커들이 지금 얘기가 된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만약 생산이 되면은 바로바로 팔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아직 넘어야 될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포텐셜도 그만큼 굉장히 높은 산업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해서 말씀대로 최태원 회장의 말까지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뭔가 시장성도 확인이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넘어야 될 산은 좀 많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앱솔릭스 관련해서 올해 정말 대량 양산, 상용화 명확해질 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연말쯤 되면은 그래도 그 가동률은 굉장히 좀 점차적으로 좀 올라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는 합니다. 내년에 숫자도 나와요, 그럼? 크게 나오진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27년쯤으로 대부분 뭐 이런 걸 다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칩 메이커들이나 아니면 앱솔릭스는 26년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탑 티어 칩 메이커들이 좀 가져가서 써줘야지 이게 아래로 좀 상용화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유명한 패밀리스 업체들이 가져가서 써주기를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소식에 좀 귀를 기울여야겠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도 2027년 상용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다음은 삼성전자인데요. 지난주 CES에서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젠슨 황이 성공 확신한다라는 이야기에 우리 많은 보도들이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삼성전자는 결국 실적 발표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잖아요. 주가는 방어를 했는데 AI 칩셋 시장에서의 삼성전자 위치, 이번 CES에서의 평가는 어때요? 이번에 GDDR7이 마이크론께 들어갔다고 키노트에서 젠슨 황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사실 번복됐죠? 네, 계속. 번복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GDDR7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됐고요. 뭐 이게 말실수인지 아니면 노리고 한 건지는 저는 그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예.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그 소비자용 제품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AI 기능도 있기는 합니다만 소비자 제품이기 때문에 그 HBM 쪽에서 AI 칩셋으로 확장이 된다. 뭐 조금 입지가 다시 좀 더 견고해진다. 이런 거는 조금 확인하기는 어려웠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그 GDDR7도 어쨌든 성공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기로 좀 계약이 된 만큼 HBM 쪽도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좀 나아지지 않을까 좀 이런 게 좀 희망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희망회로는 계속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자세하게 또 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온 다음에 반도체 업황도 한 번 더 점검하러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욱 신용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저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